자전거는 왜 2점인데 넘어지지 않고 서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앞으로 가기 때문이죠.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요,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대 간의 갈등, 조직 내의 갈등은 그 갈등 자체를 극복하려고 하면 절대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세대별로 조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중심으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대 갈등의 발생 분야를 보니까 부모님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도 좀 차이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보면 2021년 가족의 의미 및 세대 조사인 거고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입니다. 생활 습관 및 식습관의 차이, 소비 태도에 대한 인식 차이, 연애 및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이런 것이 세대 갈등의 주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은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높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높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로가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는데 뭘로 느끼냐부터 달라요. 뭘로 느끼고 있냐부터 달라요. 게다가 절연령대에 거쳐서 누구랑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같은 나이대에서는 세대 차이 별로 안 느끼죠. 20대는 20대랑 별로 안 느껴요. 30대, 30대랑 별로 안 느껴요. 비슷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세요. 자, 이 40대를 놓고 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게 40대입니다. 40대를 놓고 보면 40대가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어디예요? 자, 아래로 10대예요. 위로 70대예요. 자, 보세요. 30대는 어떻습니까? 30대가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어디냐? 당연히 70대 이상이 있겠지만 보세요. 60대와는 81%이지만 보세요. 10대와도 80%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차이는요, 위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래로도 느껴요. 20대들도 10대들이랑 힘들대요. 여기 보세요. 20대들이 10대들이랑 힘들다 50%입니다. 50%예요. 보니까 30대가 33%고 40대가 68%예요. 그러니까 20대들은요, 30대보다도 10대들과 더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세대 전선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세대 전선. 전선을 간다. 뭐 전우여 보이는가? 뭐 한 맺힌 눈동자. 뭐 이런 거 있죠. 전선을 간다 할 때 그 전선입니다. 네. 그 전봇대에 붙어 있는 전선이 아니죠. 세대 전선 및 세대 갈등의 축도라고 하는 연구를 했는데, 세대별 가치관을 보니까 근대화 산업화의 세대와 386 운동권 및 민주화의 세대가 갈등하는 동안에 정보화 디지털 세대가 소외된다.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죠.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옵니다. 자, 한 회사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K사 이야기입니다. 이 K사는 30대를 CEO로 임명했어요. CEO로 임명할 때 K사의 CEO 임명 방식은 직원들의 투표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0대 CEO를 임명해가지고 와, 우리가 정말 혁신 한번 해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이 30대 CEO가 B를 받아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장합니다. 신규 사업에 어떤 경쟁 입찰에서요, 입찰에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그래서 매출도 오르고, 네, 뭐 직원들의 뭐 인기도 올라가고 뭐 그래요. 이야, 잘 되겠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선배들의 눈밖에 났어요. 선배들의 눈밖에 났어. 이 CEO가 일은 잘하는데 예의가 없대. 예의가 없어. 말은 잘하는데 공손하지가 않아. 그래서 선배들의 눈밖에 났죠. 눈밖에 난 이유는 일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예의가 없어. 네. 그래서 다른 임원들이 결국 협조 안 해주기 시작해요. CEO가 뭐 하려 그러면 임원들이 협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다른 임원들이 협조를 안 해줘요. 결국은 퇴사하죠. 퇴사하면 뭐합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퇴사하면 경쟁사 차리죠. 결국은 K사에 다녔던 30대 CEO는 퇴사하고 경쟁사 차려서 경쟁 입찰에 같이 나오죠. 이거 K사 어디 이야기예요? 네. K사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정치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실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최근에 한 포럼에 가서 이분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총선이 끝난 직후에 만났습니다. 여기는 K사. K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K사 일하고 있는 30대도 왔어요.
맞습니다. 네, 이거 K사가 아니라 M사라고 해야 됩니까? M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분도 왔어요. 이분도 왔습니다. K사, M사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쪽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K사의 CEO로 있다가 퇴사해서 경쟁사 차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우리나라는 산업화 권력과 민주화 권력이 과거의 자산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산업화의 권력과 민주화의 권력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더군요. 당연히 그분의 입장이 있죠. 그분의 입장도 있고 그분의 주장은 그분의 입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대 갈등을 넘어서 팀워크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세대 갈등은 세대 갈등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군인 막사가 좋아지고 복지가 좋아지는 것, 군인의 복지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인의 복지, 어려운 일 하지 말아야 되죠. 군인의 복지, 힘든 일 하지 말아야 되죠. 군인의 복지, 편안하게 아프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훈련은 빡세야 됩니까? 쉬워야 됩니까? 환경은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군인은 본질적으로 환경이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어려운 상황에서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의 복지라고 하는 것, 군인이 정말 좋은 군인이 된다는 것은 환경을 좋게 만들고 보상을 잘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세대 간의 갈등도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세대 간의 차이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코호트 수준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의외로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이야기하기 앞서서 채팅창 댓글 재밌는 이야기 올라와서 K사, M사 지하철에서 빵 터졌습니다. 네, 오늘 제가 재밌게 하려고 K사, M사 이야기도 제가 할 수 있는데 참았습니다. 자, 라라랜드님, 저희 회사는 같은 업무를 하다가 정년이 되어서 촉탁직 직원으로 재위촉 되신 분들이 본부장이고 기존 업무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기존 업무를 하니까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 부장들은 도움받자니 본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상사를 또다시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곤란해합니다. 보통 이런 회사도 이런 식으로 업무를 유지시켜 주는 건가요? 라라랜드 대표님, 아마 이런 힘든 상황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정년 연장하면서 상근 촉탁으로 60세 초과해서도 계속해서 일하게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계속해서 일을 할 때 이제는 책임자가 아니니까 책임에서는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고문이나 자문이나 기술위원으로 일한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기술위원이지만 본부장님이 후배야. 그래서 본부장실을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마디 하면 깨갱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상근촉탁으로 정년퇴직을 하는 상황에서 상근촉탁으로 위임하는 경우는 책임을 내려놨으면 권한도 내려놔야 돼요. 권한도 내려놔서 후배이지만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도 달리해야 됩니다. 위원님이라고 해야 돼요.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용어도 그렇게 불러야 되고 하는 일의 영역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질 않고 포괄적으로 조언자의 역할을 해버리면 사실상 옥상옥이 됩니다. 사도세자가 왜 죽었습니까? 영조 대왕님께서 너무너무나 수렴청정을 하셔서 맡겼으면 책임을 넘겼으면 권한까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아이고 지금 구율미를 좀 나눠줘라 그러면 가을 되면은 나라의 곳간에 살림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한마디 해버리고 아이고 이렇게 좀 군사를 좀 동원해서 좀 순찰을 좀 돌아야겠어요. 그 군사들 밥은 어떻게 먹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해버리면 모든 의사결정에는 어두운 부분이라는 게 있는 측면인데 그런 점이 우려된다. 자꾸 우려와 염려를 말하기 시작해버리면 어떤 책임자가 선배 앞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근촉탁으로 위원직, 고문직으로 이촉하시는 경우는 용어부터 조심하시고 호칭 조심하시고 명함 반드시 새로 파가지고 역할 제대로 분리해주는 거 염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한번 태평양 건너서 캘리포니아로 샌프란시스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 love San Francisco 가보죠.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세대 차이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이 거친 사람들이 하나로 묶어서 전 세계적인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는 바로 그곳 아닙니까? 오히려 이곳 실리콘밸리에서는 전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30등 중에서 무려 70%가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인재들도 세대 차이가 아니라 인종 차이, 이념 차이, 종교 차이, 국가 차이, 모든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 저기 가서 일할 거야. 탁월한 인재들 많이 지금도 그렇고 있죠. CEO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인도 CEO 5명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인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얼마나 다릅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크리스천 국가고 인도는 전통적으로 힌두 국가인데 이 직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힌두이즘은 어때요?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이 뭐랄까 신분 수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인도 분들이 아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직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는 무슬림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남자는 아내를 4명까지 데리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혁신을 이루어내죠. 오히려 그 다름을 강점으로 발휘한단 말이죠. 그 다름을 강점으로 발휘해요. 이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 거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한데 묶여가지고 일한단 말입니까? 한 군데 더. 이번에는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영국의 작년 프리미어리그 우승했던 맨시티 팬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맨시티 팬들 많이 계세요. 이 사람들은 세대 차이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이 거친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이제 뭐 풋볼 하면 미식 축구를 이야기를 하고 몸으로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 사커 우리는 풋볼인데 미국 애들은 사커죠. 이 발로 하는 이게 그네들이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방송에서 말 못하겠네요. 아무튼 뭐 그냥 이거 뭐 남자답지 못한 이게 그냥 수능적인 축구다고 하지만은 이 거친 사람들 전 세계에서 거친 사람들 22명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는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이의 후손과 식민지 억압을 했던 이의 후손이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막 부딪히며 골을 넣었을 때 그냥 갈비뼈가 으스러져라고 그냥 포옹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세대 차이는 차이가 아닐 정도로 느껴지는 이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환호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 자, 이번에는 도버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로 가볼까요? 자, 우리 지난 여름에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리더십의 결과물들을 경험하고 있죠. 여자 단체전 8월 10일에 있었습니다. 독일과의 동메달 결정전이었습니다. 엄근진이라고 불리우던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중한 오광현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들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 탁구 선수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나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도 있어요. 취득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 아이고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 눈물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동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장면 우리 또 경험했죠. 이 양궁의 양창훈 감독,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역대 최약체다, 이런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창훈 감독 이렇게 엄숙하게 지휘하다가 이겼을 때 이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양창훈 감독과 이 선수들 간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 세대 차이 20년 이상 차이 납니다. 요거 20년 이상 차이 나요. 탁구 선수. 남녀의 갈등, 세대의 갈등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고 20년 차이 나는 그 코어트 수준의 가치관의 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르지 않죠.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런 경험을 합니까? 수백만 발의 화살을 쏘고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를 지우고 금메달을 싹쓸이한 한국의 여자 양궁 이야기. 직원들의 성공에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대 차이가 나니까 세대 차이의 가치관을 통합한다? 이런 일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20대가 50대스러워진다? 그런 거 안 일어나요. 50대한테 20대의 생각을 좀 따라해라?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세대 차이는 세대의 다름을 극복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결론 이야기해보죠. 저는
어제 한강에 나가서 제 아내와 함께 아주 오랜만에, 저는 이제 러닝을 좋아하고 달리기도 좋아해서 뜁니다만, 제 아내가 이렇게 갑상선 암 수술도 하고 오랫동안 좀 아팠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한 3km 정도 뛰었을까요? 아주 가볍게 거의 걷듯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나가면 달리기 하는 사람 옆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우리가 3점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점이 3개가 붙어야 안정적이죠. 그래서 의자가 다리가 3개가 있으면 서 있습니다. 다리 2개면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왜 2점인데 넘어지지 않고 서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앞으로 가기 때문이죠. 앞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 바퀴 2개가 아니라 바퀴 하나도, 여러분 동전을 잡고 바닥에다가 놔보세요. 넘어집니까? 세워져 있습니까?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동전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앞으로 굴러가는 방식이죠. 동전을 놓고 바닥에다가 굴려보세요. 멈출 때까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멈출 때까지 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세대 간의 갈등, 조직 내의 갈등은 그 갈등 자체를 극복하려고 하면 절대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 조직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있는 조직은 세대 간의 다름을 역동적 에너지로 활용해요. 자, 제가 2가지의 리더십을 가져와 봤어요. 왼쪽은 거래 중심 리더십이에요.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제가 지금 당근만 가져왔습니다만 이 아래쪽에는 채찍도 있습니다. 채찍도 있어요. 이거 못하면 아니야. 이거 못하면 너 아닌데. 이거 못하면 성과가 안 나와. 이거 못하면 승진 못해. 이거 못하면 내년도 전 직원 임금 동결이야. 이런 분위기가 거래 중심의 리더십이죠.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냥 거래형 리더십, 좀 잘하면 협상형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 자전거와 동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마치 우리 태양계가 이른바 우리 보텍스 운동이라고 그러죠. 순환 나선형 발전이죠. 태양계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를 않죠. 일단 태양이 초속 230km로 이 우주를 엄청난 속도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지구를 포함한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 돌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태양계가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의 개로서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태양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태양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도 뺑뺑뺑뺑 태양계를 돌면서 지구 다음을 유지하지만 태양계의 중력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태양계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자, 오늘의 결론, 목적 중심 조직의 유익입니다. 목적 중심 조직의 유익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의 내용을 경영자와 팀장이라고 한다면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60대의 할아버지와 20대의 손잡벌이 함께 일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고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1번,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몇 번 이상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우리의 고객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모였고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모였는지,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모였는지 일주일에 한 번 이야기하시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제 경험적이에요. 6개월 정도 지나면 팀장들이 팀장 회의 때, 팀장들이 자기 부서 회의 때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6개월 동안 얘기 안 합니다. 너무 빨리 승질내지 마세요. 평균적으로 6개월 지나야 돼요. 2번째, 나이와 직급, 연차가 아니라 역할 중심의 리더십을 확산해야 합니다. 경영자가 먼저 TF에 참여해 보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경영자가 역할 중심 TF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방식입니다. 신입사원이 연말 야유회 맡았어요. 대리급이 이번에 코엑스에 출품하는 전시회를 맡았어요. TF장을 맡았어요. 그러면 사장이 팀 1으로 들어가시라는 이야기예요. 팀 1으로 들어가서 그 회의에 참여해서 가운데 앉지 말고 모퉁이에 앉으시고 저는 뭐 하면 됩니까? 사장님은 결제하는 거, 사장님은 업체에 10군데 지금 섭외해야 되는데 10군데 섭외하는 거 담당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군데 섭외하는 거 담당하겠습니다. n분의 1의 역할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역할 중심 리더십에 대한 경영자의 TF 참여 방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무 크리티컬한 거 해버리면 경영자가 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덜 크리티컬한 거, 크게 실패하지 않을 만한 거, 실패해도 큰 문제 안 되는 거, 이런 거 참여하셔가지고 팀 원으로서 참여하시는 거. 세 번째, 승진과 보상, 평가와 교육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하는 겁니다. 승진, 보상, 평가, 교육에서 나이로 판단하지 마시고 연공 서열로 판단하지 마시고 나이가 좀 적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보상에 있어서의 차별화를 승진 먼저 시켜주는 거, 특진 시켜주는 거, 샘플이 살아남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진 시켰으면요 저격 당할 게 너무너무나 분명하니까 그 사람 저격 당해도 버틸 수 있는 예측 이야기도 해주시고 신뢰도 계속 보내주시는 거, 퇴사해버리면 안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명확한 단기 목표와 성과 노출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2030 세대는 개인의 성과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노출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별적 니즈를 파악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개별성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무엇을 우선시 여기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다른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경영자가 어느 날 삼성에서 이거 했대, 전 직원 그거, 가인지에서 이거 한대, 전 직원 이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직원 개별적 니즈를 파악하셔서 그 친구는 이거 해줍시다, 그 부서는 이런 거 해줍시다, 그 팀은 이런 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교육 받게 해줍시다. 개별성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와 경력자를 확보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확대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세대는 개인 중심 세대이기 때문에 퇴사를 생각하는 마음도 혹은 재입사하는 마음도 경력직으로 입퇴사하는 마음도 과거와는 많이 유연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자가 그것을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면 한 번 퇴사하면 절대로 못 들어와? 한 번 들어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 말 자체가 2030 세대들에게는 부담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렇게 관리해 가시기 바랍니다.